안녕하세요 여러분, 사회복지공무원 단기 합격 길잡이 영서언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시험 100일 전 공부 방법 플랜 짜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100일 전에 공부했던 공부는 대략 8개월 혹은 9개월 정도 공부를 하셨을 텐데요. 지금까지 이 8, 9개월 동안 공부했던 게 우리는 거의 걸음마 수준이었다고 볼 만큼 이 시험 100일 전에는 정말 압도적으로 공부량이 정말 다르고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촘촘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 100일 전에 과연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함께 알아볼게요. 네 여러분, 지금부터 시험 100일 전 플랜 짜기를 여러분들에게 4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의 4가지 요약한 방식은 거시에서 미시로 가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거시에서 미시냐? 첫 번째, 남은 기간 총 회독. 크게 봤을 때 회독은 어떻게 몇 번을 할 것인가? 또 과목별, 하루의 그럼 공부 시간은 과목별로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 다음으로 3번째,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공부를 해놨어야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 디테일한 계획을 세워야 되죠. 남은 기간 동안 내가 과목별로 과연 어떻게 공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았을 때 회독은 몇 회를 할 거고, 그렇다면 그 공부 시간은, 그리고 이거를 위해선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할 건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첫 번째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회독 목표는 몇 회나 잡을 것인가?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총 5회독을 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시험이 100일 남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100일이 아니라 70일이 남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제가 여기에 30일을 더했을 때 100일이죠? 이 30일은 시험 보기 한 달 전입니다. 제 영상에 14번째 동영상을 보시면 제가 한 달 전에는 하루에 5과목씩 공부를 2시간씩 5과목씩 해서 정말 촘촘하고 스피드하게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제가 2번이나 합격을 하면서 한 달 전에는 제가 하루에 5과목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시험 마지막에는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달 전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다면 이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저는 시험 100일이라고 해서 100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70일이 남았다는 가정하에 5회독을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자, 70일을 7일씩 나눈다면 우리에게는 10주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10주 동안 다시 쪼갰을 때 나는 2주에 1회독씩 할 겁니다. 그렇게 2주에 1회독씩 하면 일단 필수 과목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국어, 영어, 한국사는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정말 많은 양의 공부량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남은 10주 동안 이 3과목은 반드시 5회독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 2번째입니다. 시험 100일 전 플랜 짜기 2번째는 과목별 공부 시간은 과연 어떻게 할 건지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 영어는 4시간씩, 국어와 한국사는 3시간씩 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선택 과목은 3시간씩 할 겁니다. 선택 과목이 여러분 우리 2과목씩 보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4과목을 공부한다는 기준으로 보았을 때 4시간, 3시간, 3시간, 3시간 이렇게 13시간이라는 시간이 나오는데요. 이 13시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할 건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시험 100일 전 공부 플랜 3번째와 4번째를 함께 이야기할 건데요. 지금쯤 얼만큼 공부를 과목별로 해놨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 공부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이 2가지는 절대 따로 분리해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과목별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어부터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일단 이동기 선생님 커리큘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느 정도 공부를 했어야 하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개념서 올인원이 끝났고 독해원리와 어휘 3천이 아마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 기본서가 끝났다면 대부분 기출문제와 어휘 3천을 계속 병행하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스텝으로 통상적으로 문법 100포인트와 문법 700제, 독해 500제 이렇게 문제를 풀고 이 3단계 동안 하프 모의고사는 아마 계속 진행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쯤이면 여러분들께서 이 정도 스텝을 밟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앞으로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회독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하루 공부 시간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이 두 가지를 접목해서 어떻게 앞으로 공부할 건지 얘기를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동형 모의고사 볼륨 1, 볼륨 2가 개강할 건데 이 동형 모의고사를 반드시 푸셔야 되고요. 그리고 2021 기적의 특강 어휘가 지금 이 강좌가 오픈되진 않았어도 교재는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미리 이 책을 사서 지금부터 어휘 문제를 대비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기적의 특강 어휘집을 먼저 구매하셔서 지금부터 외우기 시작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프 모의고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그렇다면 공부를 어떻게 했냐? 자, 아침에 8시 반부터 저는 공부를 시작해서 12시 반까지 4시간은 영어 공부를 했는데요. 아침에 8시 반부터 10시까지는 저는 하프 모의고사를 풀었고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는 내가 정리해 두었던 문법 교재, 예를 들면 여러분들께서 문법 100포인트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저는 당시에 조태정 교수님의 다독다독 강좌로 문법을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이걸로 30분 동안 복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0시 반부터 다시 11시 30분 동형 모의고사를 풀어주는 거예요. 동형 모의고사를 풀었죠. 그러면 이 동형 모의고사를 20문제를 다 푸는 게 아니라 10문제만 빠르게 푸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는 어떤 공부를 했냐? 바로 회독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마 동형 모의고사가 딱 1시간 이내에 끝나진 않을 거예요. 강좌가 1시간 정도이고 우리가 문제를 10문제를 풀 때 그래도 10분에서 13분 안에 풀거든요. 그러면 11시 반을 조금 넘기기도 합니다. 그거 그냥 감안해서 그냥 11시 반으로 생각을 할게요. 11시 반에서 12시 반 사이에는 여러분들께서 회독을 해주시는 건데 이 회독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법 100포인트나 혹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법 요약서를 회독하시고요. 그리고 이때 같이 보는 게 이 기적의 특강 어휘집을 공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문제 풀고 다시 내가 이론을 보고 다시 한번 문제 풀고 이론 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공부를 하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영어 개념서를 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프나 동형 모의고사를 그냥 문제부터 먼저 푸세요. 그냥 지금 백지 상태에서 문제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해설 강의를 들은 다음에 그러고 나서 내가 복습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문제를 풀면서 틀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론을 내가 복습할 때 각인되는 효과가 큽니다. 이렇게 문제와 복습, 또 문제와 복습 이거를 2텀을 반복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4시간 동안 나는 영어 공부를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으로 국어 공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했어야 되냐? 여러분들께서 앞에서 수개월 동안 기본서와 기출, 단거나 교재를 끝나셨을 거고 독해야 산다는 독해 공부이기 때문에 주에 3회 이상 공부를 하시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선택사항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딱꽁찌꽁이라는 마무리로 다시 강좌를 들었었어요. 단거나보다 훨씬 더 얇고 또 개념이 더 압축 정리된 교재였습니다. 딱꽁찌꽁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강좌는 아니고요. 지금쯤이면 이 강좌가 끝나가는 무렵이기 때문에 여기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기간 동안 공부를 어떻게 할 건지 회독과 공부 시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크게는 문제풀이와 자습인데요. 문제풀이는 이제 앞으로 오픈될 강좌는 나침반 모의고사와 봉투 모의고사 이렇게 강의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강좌만 기다리고 사냐? 그게 아니라 내가 하루에 문제풀이는 1시간 반 정도 공부를 하고 나머지 1시간 반 정도는 회독을 하면서 총 하루의 공부 국어 시간은 3시간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문제풀이를 하고 나면
내가 나침판을 풀 때 아마 10문제 정도 풀고 또 그 10문제를 해설을 듣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해설 강좌가 보통 1시간 정도 걸리죠? 그래서 넉넉하게 지금 1시간 반을 잡았고요. 나침판 모의고사는 볼륨 1, 2 나눠지는데 볼륨 1이 국가직 준비라고 해서 지방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안 봐도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반드시 나침판 볼륨 1, 볼륨 2 둘 다 해주세요. 자, 문제풀이를 끝났다면 자습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이때 회독을 해주는데요. 저는 선제국어 마무리로 회독을 해주었습니다. 내가 앞에서 세웠던 목표 있죠? 회독을 반드시 5회독 하겠다. 즉 2주에 1회독씩 하겠다는 나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가 끝나면 선제국어 마무리 교재를 저는 꺼내서 이 회독 공부를 해줬고 그 다음으로 주에 3회씩은 독해야 산다. 독해 공부는 반드시 해줘야 돼요. 나침판으로 독해 공부를 하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리고 사자성어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 자습하는 1시간 반 동안 선제국어를 회독을 한다거나 혹은 사자성어를 공부하는 등 이 시간을 내가 목표한 5회독을 충분히 이룰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책을 빠르게 회독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 한국사입니다. 한국사는 지금쯤이면 여러분들께서 올인원 강좌가 끝나고 기출이 끝나고 복습 강의도 다 들었을 거고 합격 노트 막바지일 텐데요. 저는 강민성 교수님의 커리큘럼을 탔기 때문에 강민성 교수님 커리큘럼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앞으로의 공부 플랜은 어떻게 세울 거냐? 마찬가지로 큰 틀은 회독과 하루 공부 시간을 잡는 겁니다. 문제풀이는 이제 앞으로 합격 노트가 끝나면 동형 모의고사가 오픈될 거고 동형 모의고사는 10회씩 시즌 1에서 시즌 3까지 진행됩니다. 이 또한 문제를 풀을 때 저는 1시간 반 정도로 잡았고 그러고 나서 이 동형 모의고사가 끝나면 여러분들께서는 선지, OX 이 강좌는 선택사항인 겁니다. 이거는 필수는 아니고요. 저는 이 동형 모의고사는 반드시 푸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복습한 걸 반드시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1시간 반 동안 문제풀이와 해설 강의가 끝났다면 당연히 회독을 해야겠죠? 회독은 앞에서 정한 대로 2주간 1회독씩 나는 5회독을 할 거기 때문에 무조건 1시간 반 정도는 회독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문제풀이 1시간 반, 회독 1시간 반을 가지면 한국사도 3시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분량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공부할 때는 수개월 동안 기본 개념서를 보고 그 틀을 잡는 시기였다면 지금 남은 이 시간에는 내가 혼자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걸 문제풀이를 통해 계속 점검을 해주고 또 문제를 틀렸다면 해설을 듣고 다시 회독하면서 비어있던 틈들을 메꿔주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과는 공부의 질이 정말 압도적으로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 세 과목을 설명해 드릴 때 국어, 영어, 한국사의 공통적인 공부 방법을 혹시 눈치채셨나요? 크게 회독과 공부 시간이라는 큰 맥락으로 보았을 때 저는 무조건 문제부터 풀고 회독을 하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수험생들이 공부를 할 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냐면 내가 이론을 먼저 한번 쭉 본 다음에 모의고사를 풀어요. 그리고 나서 해설 강의를 듣죠. 그러고 나서 내가 다시 공부한 회독서를 꺼내서 공부를 합니다. 자, 이론을 먼저 보는 이유는 뭔가 내가 문제 풀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한 다음에 모의고사를 푸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게 더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정말 확실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공부를 하면서 계속 시간이 과목별로 딜레이 되다 보니까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그 양을 내가 채우지 못해서 스스로 또 좌절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계속 문제부터 풀라는 이유가 우리 시험장에 가면 어떻게 하죠? 시험지를 주는 순간 저는 문제를 보는 거지 우리가 이론서 보고 문제 푸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내가 백지 상태일 때 그냥 틀려도 되니까 일단 문제부터 푸시고 문제를 풀고 틀려도 괜찮습니다. 차라리 틀린 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문제를 풀고 내가 다 틀리고 나서 해설 강의를 듣고 그리고 내가 회독을 하게 되면 정말 그 개념이 머릿속에 크게 각인이 되고 내가 그 부분을 진짜 몰랐구나. 내가 장기 기억으로 가져가지 못했구나 라고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과목을 공부하실 때 워밍업을 하시겠다고 이론부터 다 본 다음에 모의고사를 풀고 해설 듣고 회독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먼저 부딪히세요.
부딪히셔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또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이 루틴을 절대 잊지 마세요. 네, 여러분,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시험 100일 전에 선택 과목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선택 과목은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내가 선택 과목을 시작해서 좌절 중이라고 하시더라도 절대 늦지 않았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하시면 됩니다. 자, 원래는 통상적으로 지금쯤이면 사회는 올인원 강좌, 기출, 핵심 이론 완성, 진도별 동형 모의고사, 필기노트 이런 식으로 끝내놓은 게 보통의 루틴입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이걸 하지 못했다 라고 해서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괜찮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 올인원 솔직히 듣지 않았고요. 핵심 이론 완성으로 먼저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 민준호 선생님을 위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준호 선생님의 강좌를 탔기 때문에 회계원으로 먼저 강좌를 시작하고 기출문제는 반드시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필기노트 강좌는 이 기출 강의를 듣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필기노트를 듣기를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문제를 풀고 나서 내가 이론이 헷갈리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필기노트로 빠르게 정리해서 정말 단시간에 끝낼 수가 있습니다. 필기노트는 일주일이면 끝날 수 있는 강좌이기 때문에 정말 부담 없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께서는 진도별 동형 모의고사와 동형 모의고사를 푸시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부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푸는 단계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모의고사를 풀고 해설까지를 듣는 걸 생각했을 때 이 또한 마찬가지로 1시간 30분 정도 잡으시고 내가 이제 요약서를 보고 다시 공부한다 라는 시간, 즉 회독하는 시간을 가질 거죠. 회독하는 시간도 똑같이 1시간 30분을 잡습니다. 자, 기준은 이렇게 잡되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위치에서 내가 사회 공부가 이제 시작이라서 혹은 다른 선택 과목이 이제 시작이라서 이렇게 분배하기 어렵다. 그럴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이론 강좌부터 여러분이 빨리 끝내셔야 되기 때문에 만약 지금 이 이론 강좌를 듣는 단계라면 2시간 정도는 당연히 강좌를 들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1시간은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순서가 다르죠? 모의고사를 푸는 단계라면 문제풀이부터 하고 그 다음 회독을 하시라는 거고요. 마찬가지죠? 국어와 영어, 한국사 공부한 대로 문제부터 풀고 회독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지금 이제 시작해서 내가 전혀 문제를 풀 수 없는 단계다. 아직 이론 강의도 끝나지 않았다라는 시점이라면 그 선택 과목의 강좌를 당연히 먼저 듣고 그러고 나서 문제풀이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위치에 따라서 적합하게 선택을 하세요.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선택 과목 두 번째, 저는 사회복지였는데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를 사회복지를 꾸준히 하셨다면 기본서와 기출, 요약 강좌 이런 식으로 정말 꼼꼼하게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시험 100일이 되었을 때 사회복지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정말 3개월 전부터 사회복지를 시작했는데요. 제가 그때 선택했던 방법은 요약 강좌를 듣고 기출 듣고 나서 진도별 모의고사 12회 분량을 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진도별 모의고사가 끝나면 동형 모의고사 12회 분량을 풀었습니다. 자, 사회복지 강좌는 그래도 다른 과목들보다 저는 심리적으로 되게 불안하지 않았고 부담이 적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내가 요약 강좌를 2개씩 듣겠다라는 목표로 엄청 빠르게 강의를 들었고 진도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3월에 통상적으로 강의를 개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월달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 진도별 모의고사가 정말 좋은 게 정말 말 그대로 진도별로, 파트별로 강의가 나가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듣고 나서 그 강의 프린터물만 봐도 저절로 복습이 되는 효과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진도별 모의고사를 반드시 푸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가 솔직히 다른 과목에 비해 내용이 쉽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쉽냐? 그렇진 않거든요. 문제는 보통 평타 수준으로 나오는데 간혹 정말 헷갈리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동형 모의고사를 4월에 오픈하게 될 텐데 이 동형 모의고사 강좌를 반드시 풀고 가세요. 우리가 신유형의 문제를 풀으면서 우리가 시험장에서 실제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운 문제를 보고 당황스럽지 않도록 빠르게 문제를 푸는 훈련을 이 동형 모의고사에서 파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가 이론이 쉽다고 해서 문제까지 쉬울 거라는 생각을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다만 다른 과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쉬울 뿐이지 이 문제 자체가 쉬운 건 절대 아닙니다. 때문에 사회복지 공부도 여러분들께서 지금 내가 이제 시작해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 늦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요약 강좌로 시작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시험 D-100 공부 플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회독의 목표였죠. 우리는 70일이라고 생각하고 5회독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7일씩 일주일간 생각하면 10주이고 2주 동안 1회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10주면 5회독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루 공부 시간은 과목별로 다 달랐죠? 영어는 4시간, 국어와 한국사는 각각 3시간, 그리고 다른 선택 과목은 3시간. 이렇게 해서 총 몇 시간을 가진다고요? 13시간을 가지도록 제가 플랜을 짜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를 했어야 하는가? 이건 과목별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렇다면 지금쯤 어느 정도 했을 때 앞으로 과목별 공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또한 과목별로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이 100일 남았다고 해서 절대 적은 날짜가 아니니까 지금부터 해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 내가 앞에서 공부했던 것보다 지금부터 공부하는 게 진짜 공부의 시작이고 진짜 점수를 만들어가는 시기라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시험 D-100일에 대한 공부 플랜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사회복지 공무원 단기 합격 길잡이 영수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공시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파이팅! 안녕!